안녕하세요. 저희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 어머니의 깊은 사랑과 결혼 생활에서의 상처, 그리고 고난 끝에 찾아온 평온한 삶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정사가 아니라 인내와 가족 간의 사랑에 대한 깊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59살이 된 여자입니다. 내년에는 제가 벌써 60이 되네요. 시간이 정말 쏜 화살처럼 빠르게 느껴집니다. 제 마음은 여전히 꽃다운 청춘인데 말이에요. 저만 이렇게 느끼는 건 아니겠지. 이 나이까지 살면서 이런 날 저런 애 많이 겪었지만 둘째 아들 며느리 덕분에 새삼 이런 사람도 있구나. 어처구니없는 경험을 했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슬아의 아들 둘을 두고 있고 큰아들 지훈이는 지방에서 중학교 교사로 일하며 마찬가지로 교사인 며느리와 딸을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둘째 지민이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서 제가 신경을 많이 쓰고 살았어요. 어릴 때 운동장에서 조회를 서 있다가도 걸핏하면 쓰러져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아들을 데리고 한의사를 찾아가서 몸에 좋다는 약도 먹이고 살찌 우려고 제가 맛있는 음식도 많이 해주고 그랬어요. 둘째 아들 지민이는 중학생 때까지는 또래 다른 친구들보다 키도 작고 몸이 약하다고 많이 따돌림을 당하고 괴롭힘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갑자기 키도 크고 제가 만들어준 음식들도 한 그릇을 다 못 먹고는 했는데 두 그릇에 세 그릇씩 먹어가면서 체격도 또래보다 더 크고 건강해졌어요. 이렇게 잘 먹으니까 얼마나 보기가 좋았는지. 우리 지민이 엄마 밥 맛있어. 당연하죠. 저 그냥 먹을 때마다 너무 맛없는데 엄마 밥 먹으면 기운이 나고 너무 좋아요. 예인 여성. 어릴 때는 그렇게 밥도 안 먹고 그래서 고생시키더니 이렇게 큰 이유로 그랬나? 아빠, 엄마, 반찬 가게 같은 거 해보는 건 어때? 완전 대박 날 것 같은데. 그쵸? 아버지 옆에서 흐뭇하게 지켜보던 남편 준영이가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가 음식 솜씨가 좋기는 하지. 그래, 당신 가게 안 차려봐. 가게는 뭐 아무나 하나. 우리 아들들 잘 먹고 당신이나 잘 먹으면 됐지. 제가 요리 솜씨가 좋기는 했지만 당시에는 가게를 차릴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 대학이나 보내놓고 한번 차려볼까 막연히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건강하던 남편 준영이가 갑자기 쓰러진 일이 있었습니다. 급성 폐혈증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치료하면 나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결국 남편은 병원에 입원한 지 3일 만에 20대 초반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허망함을 어찌 다 말할 수 있을까요? 인명은 제천이라고 하는데 제 남편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세상을 뜨게 될 줄은 전혀 예상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남편이 죽고 보험금이 나오기는 했지만 대학 3학년인 첫째 아들 지훈이와 대학교에 들어가려고 열심히 공부 중이던 둘째 아들 지민이를 건사하려면 제가 넋 놓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동네 상가에 반찬 가게를 차려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리 잡기가 힘들었는데 한 번째 반찬을 사간 손님들은 꼭 다시 와서 사가면서 단골이 늘어갔고 점차 자리를 잡고 장사도 잘 됐어요. 그래서 같이 일하신 직원분 하나를 두고 반찬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여기 반찬은 다른 반찬 가게처럼 칼칼한 것도 아닌데 자꾸 생각나고 또 사 먹게 돼요. 마약 반찬 아니야. 마약 내 손이 그냥 마약 덩어리지. 고마워요. 맛있게 먹어줘서 손님들이 그렇게 좋게 말해줄 때마다 덩실덩실 춤을 추고 싶어질 정도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처녀 때 빼고는 평생 전업주부로 살다가 갑자기 일을 하면서 힘들기도 했지만 일을 하는 보람을 느끼는 순간들이 더 많아서 즐겁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아들 둘 다 공부를 잘했어요. 지방에서 교육대학을 졸업한 후 첫째 지훈이는 임용고시 합격하고
중학교 선생님으로 부임받아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리 싹싹하고거나 살가운 며느리는 아니지만 묵묵히 본인 할 일 열심히 하는 첫째 며느리를 얻게 됐습니다. 두 사람 다 지방에서 일을 해서 명절 빼고는 자주 볼 일이 없네요. 그래도 안부 전화는 주기적으로 해줘서 고마울 뿐입니다. 둘째 지민이는 대학교를 장학금도 받으며 열심히 다닌 끝에 공기업 시험에 합격하고 공기업에 취업해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둘째는 저와 함께 살았죠. 애들 다 본인들 살 길을 찾아서 잘 사는 걸 보면서 저는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남편의 사진을 꺼내들고 그리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혼자 먼 기회가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고는 했습니다. 당신, 그렇게 일찍 가버리고 우리 거기서 잘 지내. 우리 아들들은 사회에서 지들 목 단단히 해내면서 잘 살고 있어. 나도 당신이 해보라던 반찬 가게 운영하면서 잘 지내고 있고. 꿈에 한번 나와. 요즘 통 꿈에도 안 보이고 보고 싶어. 여보, 혼잣말을 하다가 눈물을 훔치고 있으면 너무 일찍 가버린 남편이 불쌍하기도 하고 그립기도 한 마음에 가만히 앉아서 잡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둘째 아들 지민이는 퇴근하고 나서 제 반찬 가게 마무리를 도와줄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가게에서 많이 썼던 저와 함께 공원도 산책하고 대화도 많이 나눴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저희를 보면 참 보기 좋다는 말을 하고는 했어요. 아, 이거 다 큰 총각이 엄마랑 같이 저녁마다 산책하고 너무 보기 좋아요. 우리 아들은 맨날 연애니 뭐니 바깥으로 만나러 다대. 우리 아들도 연애를 좀 해야 할 텐데. 아들 연애하면 적적하시겠다. 아파. 다음에 베이어 공원에서 산책하면 마주하는 반찬가게 손님이 그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넌지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민아, 너는 연애 안 하니? 연애? 다 하고 있어요. 어머니. 어머. 정말. 어떤 하신데? 엄마도 좀 보여줘. 연애 시간에 엄마라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엄마. 괜찮아. 아직은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고 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더 친해지면 어머니한테 당연히 소개시켜 드려야죠. 그래. 잘 만나봐. 그날 이후로 아들은 저녁에 데이트를 하는지 평소보다 늦게 집에 들어오는 날들이 늘어났습니다. 둘째도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구나 싶어서 씁쓸한 마음도 들었지만 얼른 장가를 가서 제 살림 꾸리고 잘 살기를 바라기도 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는데도 저에게 보여줄 생각을 하지 않아서 참다 못해 제가 먼저 물어봤습니다. 역시 엄마 밥이 최고라니까. 보약이에요. 보약. 엄마 밥만 먹으면 힘이 난다니까요. 우리 지민이 매일 엄마 밥 먹는 거 지겹지 않아. 결혼해서 아내가 해주는 밥도 먹어야 하지. 저 결혼해도 엄마 밥 먹고 싶을 것 같은데. 엄마, 궁금하시죠? 제 여자친구 잘 만나고 있어요. 아, 근데 그 친구가 좀 바빠서 제가 조만간 집에 데리고 올게요. 그래, 두 사람 결혼할 생각은 있는 거야. 알고, 엄마가 너무 빨리 안 나. 아니에요. 뭐, 1년이나 만났고, 저도 나이 꽉 찼는데, 뭘,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요. 차일 됐다. 그래, 데리고 오면 엄마가 진수성찬으로 빠지는 거 많이 해줄게. 근데 걔가 잘 먹지를 않아서 데이트할 때도 몸매 관리한다고 남기면 제가 다 먹어야 하거든요. 그래, 그럼 엄마가 신경 써서 해줘야지. 그래도 사람이 사는 거라고 그러려면 밥심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필라테스 강사거든요. 자기 몸에 많이 신경 써야 회원들도 믿고 배운다면서. 그렇구나. 그러면 엄마가 또 살 안 찌는 음식으로 잘 해주지 뭐. 아무튼 너무 궁금하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다 커가지고 결혼할 여자도 생기고 아들과 대화를 하고 나서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나고 3개월 후쯤에 아들이 드디어 여자친구를 데리고 집에 인사를 온다고 했어요. 살 안 찌고 부담 안 드는 음식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보쌈 수육을 해주려고 재료를 사다 넣습니다. 예전에 황제 다이어트라고 해서 고기만 먹고 다이어트 하는 게 유행일 때가 있었잖아요. 요즘도 뭐 젊은 사람들은 단백질을 더 많이 먹고 탄수화물을 적게 먹으며 체중 관리를 한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어서 저는 수육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일요일 점심이 돼서 아들과 아들의 여자친구가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 지민 씨랑 만나고 있는 이소진이라고 해요. 아이고, 정말 반가워요. 시장아죽. 내가 음식 좀 해놨는데 편하게 먹으면서 이야기해요. 수육 좋아하다 모르겠네? 혹시 몰라서 다른 것도 해놓기는 했는데. 어머, 어머니, 저였어요. 완전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이거 어머니 선물이에요. 별표걸 아니고 핸드크림이 다 화장품이에요. 뭘 이런 걸 다 사왔어요. 그냥 오직. 고마워요. 제가 반찬을 만드는 일을 하다 보니 핸드크림 바를 일이 없기는 했지만 저 신경 써서 골랐을 생각을 하니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타임이 제가 만든 요리들을 맛있게 먹었어요. 얘가 첫째 며느리와는 다르게 싹싹하고 밝게 말도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보쌈과 함께 먹는 보쌈 김치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양념 때문에 그런가 싶었어요. 그래도 이거 보쌈 김치도 조금만 더 서 먹어보지. 그래요. 이게 맛있는 건데. 아, 네, 제가 그렇게 말하자 정말 눈곱만큼만 가져다가 싸서 먹더라고요. 아들 말대로 체중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는가 보다 싶었어요. 그런데 엄마들 마음이 그렇듯이 애가 너무 말라서 저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몸매 관리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너무 마른 것 같은데. 툭 치면 풀어지게 생겼어.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 엄마도 잘 먹으라고 걱정이신데 제가 하는 일도 그렇고 관리를 좀 해야 해서요. 근데 이거 보쌈 정말 맛있어요. 제가 먹어본 것 중에 최고예요. 맛있다고 하니까 코 맘 내에 많이 먹어요. 아니구나. 많이 먹으면 안 되는구나. 근데 이거 수육이라서 살 안 쪄. 오밥은 조금만 먹으면 되니까. 맞아요. 감사합니다. 말을 예쁘게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첫 인상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에게 잘 만나서 결혼까지 하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어때요? 어떻게 뭘 어때? 너만 좋으면 그만이지. 근데 얘가 싹싹하고 말도 예쁘게 안 해. 그렇지. 저도 그래서 마음에 들었어요. 음식 먹는 거 신경 쓰는 거 빼고는 성격이 밝아서 옆에 있으면 저도 더 밝아지는 것 같고 좋아요. 그 벌써부터 그렇게 팔불출할 거야. 엄마 섭섭해지려고 하네? 우리 어머니 섭섭하지 않구나. 근데 어쩌겠어요. 자식 키우면 시집장가 보내고 그러는 거죠. 어이구,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그래도 저는 항상 엄마 사랑하는 거 알죠? 징그러워, 이놈아. 그렇게 저희 집에 인사를 다녀간 지 반년 만에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집 사는데 제가 많이 보태줬는데 즉 값이 워낙 비싸서 아들이 대출을 조금 받아서 신혼집을 마련했어요. 그래도 월세나 전세가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장가가고 허한 집에 혼자 들어가면 쓸쓸한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아들 집이 저희 집에서 차 타고 30분 거리라서 그렇게 가까운 편은 아니었지만 며느리가 하는 필라테스 학원은 저희 집과 10분 거리로 가까워서요.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한 달이 지났을 무렵에 저에게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보세요. 아들. 엄마, 잘 지내고 계시죠? 요즘 제가 일 때문에 좀 정신없었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도 보고 싶어. 소진이랑 다 잘 지내고 있지? 뭐,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저거, 엄마 밥이 너무 먹고 싶어요. 뭐, 왜 소진이랑 모아 내먹고 살아? 소진이는 워낙 잘 안 먹고, 저 혼자 먹으면 그냥 대충 먹게 돼서. 그래, 그럼 소진이한테 퇴근길에 우리 반찬 가게 와서 반찬이랑 좀 싸가라고 해야겠네? 제가 가야 되는데, 소진이 학원이 여기랑 가깝지 않아. 와서 가져가라고 해. 너 또 출근하고 그러려면 바쁠 텐데. 엄마, 제가 다음 주말에는 집으로 갈게요. 오늘만 소진이한테 부탁해야겠어요. 그래, 뭘 감사해. 잘 먹고 다니고, 힘내. 그리고 그날 저녁에 며느리 소진이가 제 반찬 가게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더라고요. 소진이, 왔어. 조금만 여기 앉아서 기다려. 내가 금방 반찬 싸서 줄게. 잘 지냈? 네, 잘 지냈어요. 어머니도 잘 지내고 계시죠? 어제가 가까운데 자주 못 와서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 일하면 피곤하고 힘들 텐데. 나도 일하는 사람이라서 잘 알지. 죄송할 거 없어. 우리 어머니는 참 멋있으시다니까. 제 친구 시험 언니들은 연락 안 한다 뭐라고 하고 사사건건 간섭이라고 하던데 우리 어머니는 참 달라서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나들이 좋아하는 메추리, 아이 소고기장 조림, 마늘장아찌, 멸치볶음, 파김치 등등을 싸서 며느리에게 줬습니다. 너는 먹고 싶은 반찬 없니? 저는 괜찮아요. 관리하느라. 그러는구나. 다음에는 너 먹을 것도 만들어 놓을게. 양배추쌈 같은 거 먹으면 좋지 않니? 정말요? 감사해요. 어머니, 뭘 이렇게 많이 싸주셨어요? 지민이, 배 터지겠네. 어찌나 엄마 음식을 그립다고 하는지. 얘가 어릴 때 입이 짧아서 뭘 못 먹었는데 고등학교 되고 나서야 내가 해준 음식들을 잘 먹기 시작하더니 그렇게 키도 크고 그래. 짠. 이거 내가 주책인가? 아니에요. 저도 들었어요. 감사해요. 어머니, 제가 좀 도와드리고 가야 되는데 정리하고 가야 할 일이 있어서 먼저 들어가 볼게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고. 너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만 해. 내 어머니 잠깐 봤지만 오랜만에 봐서 무척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아들에게서 전화가 없더라고요. 며느리가 가져다준 반찬 맛있게 먹었다고 연락을 할 아이인데 연락이 없는 걸 보니 피곤해서 먹고 바로 잤는가 보다 싶었어요. 그때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말했던 대로 그 주 주말에 아들이 혼자서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엄마, 왔어요. 오랜만에 본 아들이 부쩍 수척해져 있어서 놀랐습니다. 그래, 왔어. 소진이는 오늘 뭐 또 일이 생겼다고 이르러 갔어요. 그랬구나. 점심 안 먹었지? 엄마가 금방 차려줄게. 드디어 엄마 밥 먹는구나. 너 요즘 잘 못 먹고 다닌? 왜 이렇게 수척해졌어? 소진이가 가져다준 엄마 반찬은 먹었어. 소진이, 그 반찬 가지고 갔었어요. 그날 일이 바빠서 못 간다고 했는데, 와서 이것저것 많이 가지고 갔는데. 그래요. 냉장고에 넣어둔 걸 내가 못 판다 말이 없더라고요. 너희 뭘 해먹고 살기는 하는 거야.
사실 안에 먹어요. 냉장고 안에 닭가슴살이랑 다이어트 식품밖에 없어요. 그래도 언니가 알아서 해 먹어야지. 소진이는 그렇다 치고, 저도 퇴근하면 피곤해서 배달 음식 먹거나 그냥 대충 때워요. 배달 음식도 소진이가 싫어해서 냄새 난다고. 어머, 그래. 그 일을 하느라고 애가 먹지도 못하고 고생이네. 집만 가까우면 우리 집 와서 저녁 먹고 가라고 하고 싶은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을 테고. 괜찮아요. 제가 괜한 말했네. 지민이보다 얼른 밥 주세요. 그래. 조금만 기다려. 저는 아들에게 오랜만에 밥을 차려줬고 아들은 개 능담 추듯이 순식간에 먹어치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며느리한테 반찬을 보냈는데 왜 못 먹었다는 건지 속으로 궁금했어요. 아들 말대로 며느리가 냉장고에 넣어뒀는데 서로 바빠서 몰랐나 싶은 생각이 들었네요. 살 것 같다. 역시 엄마 밥이 보약이라니까요. 그리고 창가 가사도 엄마 반찬 찾으면 어떡하니? 30년 넘게 엄마 밥 먹고 살았는데 어쩔 수 없죠. 잘 먹었습니다. 엄마, 저희 집에도 놀러 오세요. 말 나온 김에 오늘 갈까요? 그래도 되나? 소진이가 놀라는 거 아니야. 소진이도 엄마 좋아하는데요? 뭐, 같이 가세요. 가는 길에 커피랑 디저트 사서. 그럴까? 그러니까 아들 신혼집에는 부동산에서 집 구할 때 간 것 빼고는 없어서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함께 처음으로 아들의 집에 가게 됐어요. 가는 길에 저는 집들이 선물로 관리하기 어렵지 않은 멋진 화분을 사서 갔습니다. 집에 도착했는데 회화할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가구도 하얀색으로 유로해놔서 더 그렇게 보였을지도 모르겠지만요. 깔끔하게 잘 해놓고 사네. 소진이가 더러운 걸 싫어해서 저도 요즘 신경 많이 쓰고 살아요. 그래, 깔끔하게 해놓고 살면 좋지 뭐. 어머니, 앉아 계세요. 제가 과일 깎아다가 드릴게요. 네가 무슨 과일을 깎아? 어디, 냉장고 구경이나 할까? 저는 아들과 함께 부엌으로 갔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가져간 반찬이 냉장고에 들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생수랑 닭가슴살과 야채 빼고는 먹을 거리 하나도 없더라고요. 냉장고가 왜 이렇게 텅텅 비었어? 내가 해준 반찬은 왜 없지? 이상한 의구심이 들어서 손이가 아무 말도 안 했었는데. 정말 가지고 갔고 맞아요? 왔었다니까? 내가 소진이 좋아하는 반찬도 나중에 해주겠다고 말했는데? 내가 설마 벌써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있니? 그럴 나이는 아니다. 그리고 아들과 함께 과일을 깎아서 먹고 사간 디저트와 커피도 마시며 오랜만에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들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과일 깎은 걸 버리려고 여기저기를 둘러보다가 뒷베란다에 쓰레기 봉투가 놓여 있기에 저는 과일 껍데기와 과적 껍데기를 들고 베란다로 가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봉투 안에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안에 제가 며느리에게 줬던 반찬들이 그대로 들어 있었거든요. 너무 황당하고 허탈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없다면서 애교까지 부리고 가져간 반찬을 이렇게 쓰레기통에 버린 거라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한참을 멍하니 서 있는데 화장실에서 나온 아들이 제 옆에 다가와서 뭘 보고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엄마, 뭘 그렇게 멍하니 보고 계세요? 이게 뭐야? 어머, 반찬 아니에요. 이렇게 이게 왜 여기 들어가 있냐? 저도 모르겠어요. 소진이가 설마 걔가 반찬 가져가더니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려버린 거냐? 그래, 넣어요. 어머, 죄송해요. 네가 뭘 죄송해? 소진이가 왜 그랬을까?
도무지 이해가 안 가네. 그러게요. 제가 물어볼게요. 아들도 황당한 기색이었어요. 눈앞에 버려진 제 반찬들을 보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저도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 지금 엄마 우리 집에 와 계셔. 뭐? 갑자기 왜? 뒷베란다에 절대 가지 마. 가지 말라면 가지 마. 어머니 언제 가신대? 너 오면 보고 가시라고 하려고 하는데 언제 오는데? 오늘 일 좀 더 하고 가야 돼. 나중에 오시라고 해. 그래, 알았어. 근데 소진아, 나 바빠. 끊어. 이따 봐. 통화 소리가 다 들리더라고요. 늦게 온다고 하니까 아들이 저를 집에 데려다 줬습니다. 엄마, 속상하시죠? 저도 이해가 안 가네요. 뭐, 이유가 있었겠지. 소진이랑 잘 이야기해봐라. 싸우지 말고. 네, 제가 잘 이야기해볼게요. 들어가세요.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한테 무슨 억한 심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멀쩡한 반찬을 왜 쓰레기통에 버렸을까 하는 궁금증만 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밤에 잠도 오지 않고 그 생각만 했어요. 그리고 점점 화가 나서 머리가 뜨거워지더라고요. 내 앞에서도 반찬을 버리나 궁금해서 저는 며느리에게 밥을 한번 해줘야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날만을 벼르고 기다렸어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들과 함께 집에 와서 밥을 먹고 가라고 이야기했어요. 바쁘니? 네. 어머니, 지금은 안 바빠요. 전에 가지고 간 반찬은 잘 먹었니? 아, 네. 잘 먹었죠. 지민 씨가 어찌나 어머니 반찬을 좋아하던지. 저는 입에도 못했어요.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랬어. 그럼 이번 주에 이 끝나면 지민이랑 같이 와라. 내가 저녁 차려줄게. 어머니, 힘드신데 안 그래도 돼요. 힘들게 뭐가 힘드니? 내가 늘 하는 일인데. 지민이 때문에 너는 입에도 못했으니까 내가 이번에는 맛있는 거 많이 차려놓이게. 와서 먹어. 너 뭐 좋아하니? 저는 뭐, 어머니가 해주시면 다 좋아요. 근데 제가 아시다시피 관리를, 그래. 그럼 내가 다이어트 식단으로 너 거는 따로 준비할 테니까 걱정 말고 와라. 언제 올래? 그럼 내일 모레쯤에 갈게요. 그래. 그때 보자. 저는 자존심뿐만 아니라 인격까지 당한 기분을 느끼고 있었어요. 쓰레기통에 버려진 제 반찬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본인이 안 먹으면 제 아들 먹으라고 줘도 될 것을 왜 그렇게 버린 건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가 오기로 한 날에 저는 일찍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가서 요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놈의 살 타령하는 며느리에게 주의 양배추쌈과 결혼 전에 잘 먹었던 수육, 보쌈 더 해놓고 아들에게 줄 갈비찜과 반찬들을 준비해뒀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자 아들과 며느리가 제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그래, 왔니? 오늘 놓고 생 많았어. 밥 안 먹었지? 배고프게 와서 밥 먹어. 내가 다 차려놨어. 어머, 벌써 차려놓으셨어요? 그렇게 어머니, 제가 와서 도와드려야 되는데. 너머, 음식 해먹지도 않는데 요리할 줄이야. 아니, 그래도 옆에서 심부름이라도 하고. 괜찮아, 와서 밥 먹자. 저는 며느리의 입에 발린 말들이 그때부터는 고지곳대로 들리지가 않았어요. 손을 씻고 나온 며느리와 아들은 식탁 위에 차려진 밥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엄머, 뭘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너희 둘이 식성이 다르니까 내가 골고루 준비했어. 어머니, 정말 대단하시다. 대단하긴. 서 있지 말고 이제 앉아서 밥 먹자. 그리고 다 같이 앉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아들은 열심히 먹고 있는데 며느리는 깨작깨작하며 제대로 먹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날 잡은 김에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려고 했어요. 소진이, 너는 근데 얘가 어쩜 더 마른 것 같니? 운동하는 일인데 그래도 잘 먹고 기운 내야지. 자꾸 그렇게 마르면 건강에도 안 좋은 거 아니니? 근데 제가 말랐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너무 말랐어. 몇 킬로야? 42킬로. 별로 안 말랐어요. 뭐, 42킬로 그러니 뼈만 보이지. 너 키도 크잖아. 팍팍 좀 먹어. 그거 양배추쌈이랑 더 좋아하는 수육이라 좀 먹어라. 네. 잘 먹고 있어요. 뭘 시원치 않게 먹는 거야. 젓가락 줘봐. 저는 며느리 젓가락을 빼앗아 들고 수육에 김치를 싸서 며느리에게 들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인상을 팍 쓰면서 벼락같이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됐어요. 그냥 제가 먹을게요. 밥을 잘 먹고 있던 아들도 깜짝 놀라서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저도 며느리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젓가락을 떨어뜨렸네요. 뭘 그렇게 소리까지 지르니? 깜짝 놀랐네. 젓가락 다시 가져다 줄게. 아니, 됐다고요. 안 먹어요. 안 먹어. 정말 그놈의 밥 타령 지겨워 죽겠네. 며느리 본색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아들이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소진아,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어머니가 신경 써서 차려주신 건데. 너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잖아. 걱정? 뭐가 걱정돼? 나는 내 나름대로 잘 사는데. 진짜. 너도 식충이니? 맨날 무슨 엄마다. 엄마가 지겹지도 않아. 뭐야? 솔직히 너 나랑 결혼해서 밥 한 번이라도 제대로 차려준 적이 있어? 너 맨날 샐러드나 먹고 나는 나 몰라라 했잖아. 그래서 나도 내 나름대로 더 신경 안 쓰이게 하려고 혼자서 잘 해결하고 지내는데 이걸 아니지. 아니긴 뭐가 아니야. 어머니, 진짜 왜 그러세요? 밥 못 먹고 죽은 귀신이 달라붙은 것도 아니고 왜 자꾸 일어나세요?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니? 너희 결혼하고 나서 처음 밥 먹으라고 차려준 건데 너 좀 이상하다. 전에 내가 챙겨준 반찬 어떻게 했어? 참, 어떻게 하긴요.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이 다 먹어치웠다고요. 너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을 해. 내가 전에 찜에 가서 봤는데 쓰레기 봉투에 다 버려놨더군. 제가 그렇게 말을 했더니 눈이 뒤집힌 며느리가 밥상을 뒤엎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깨워. 진짜 언제 와서? 그건 분 거야. 이 반찬 냄새나고 더럽다. 구역질 나는 거 억지로 가져갔더니 식탁 위에 차려둔 제가 만든 음식들이 바닥에다 널브러져 있었고 며느리는 방방 뛰면서 난리를 쳤습니다. 정말 미친 사람이 따로 없었어요. 그동안 제가 본 며느리는 다 헛것이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아들도 많이 놀란 눈치였어요. 소진아, 정신 차려. 너 왜 그래? 뭐요? 왜 그래? 다 짜증나. 나 살 더 빼야 한다. 다들 왜 이렇게 팝타령이야? 미쳐 날뛰는 며느리를 진정시킬 수가 없었어요. 저도 모르게 며느리 뺨을 내리쳤습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는지 며느리가 자기 볼을 손으로 감싸고 저를 노려봤어요. 지금 저 때리신 거예요.
그래,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왜 밥상을 다 뒤엎고? 너 지금 제 정신이야. 제가 말하자 며느리가 저를 때리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정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런데 그 손을 아들이 막았습니다. 어진, 좀 하라고. 너 지금 엄마한테 손찌검 하려고 한 거야. 나도 맞았어. 그럼 이 아줌마도까지 맞아야지. 너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 어떻게 이때까진 이 본색을 감쪽같이 숨기고 있었냐? 엄마, 죄송해요. 저는 화가 나기도 했고 며느리에게 억지로라도 음식을 먹여야겠다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보쌈을 들고 며느리에게 다가갔어요. 나도 못 참겠다. 이년아. 너만 성질이 있는 줄 알아? 냉큼 이 빨려. 음식 귀한 줄 모르고 이게 어디서. 그리고 억지로 며느리 입에 보쌈을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며느리는 제 팔을 내리치고 제 어깨를 밀쳐서요. 저는 그대로 뒤로 나자빠져서 머리를 냉장고에 부딪히고 잠시 정신을 잃었습니다. 몇 분이 흘렀는지 몇 초가 흘렀는지 모르겠는데 눈을 떴더니 아들이 저를 걱정하며 핸드폰으로 119에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지민아, 엄마 괜찮아. 119에 전화하지 마라. 어머, 괜찮아요. 응, 괜찮아. 소진이 걔는 어디 갔니?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정신 드세요.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나 봐 하여 며느리는 제 앞에 와서 납작 엎드려서 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이중 인격과 분노 조절 장애를 목격한 뒤라서 너무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난장판이 된 집안과 미친 며느리를 보고 있자니 저까지 돌아버릴 것 같았습니다. 됐어. 너희 이제 가라. 엄마, 그래도 병원 가셔야 할 것 같은데. 머리 좀 봐봐요. 여기 혼났어요. 안 되겠어요. 제 차 타고 병원 가세요. 어머니? 그렇게 하세요. 정말 죄송해요. 너 이러는 거 끔찍하고 소름 끼친다. 아까까지만 해도 날 죽일 때 시골더니 이제 와서 왜 이래? 제 머리를 한참 살피던 제 아들이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소진아, 나 너 이런 여잔 줄 몰랐어. 너야말로 정신과에 좀 가야 할 것 같다. 나 너랑 못 살겠어. 이혼하자. 뭐? 이혼. 미쳤어. 내가 뭘 어쨌다고. 또 본색 나오려고 하네?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그냥 먹기 싫다고 한 것뿐이잖아. 안 되겠다. 가자. 어머니, 병원 꼭 가세요. 이거 제가 치우고 가야 되는데. 죄송해요. 그래, 가라. 크냐. 전원 힘이 다 빠져서 그렇게 말했고 아들과 난리를 치는 며느리는 제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정신이 아득하고 멍해져서 난장판이 된 집을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쓰나미가 온 집안에 쓰리고 지나간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겨우 기운을 차리고 며느리가 뒤엎은 밥상과 바닥을 정리했어요. 정리를 하는데 왠지 모르게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내가 뭘 그리 잘못해서 며느리한테 그런 꼴을 당해야 하는 건가 거의도 없었습니다. 바닥에 버려진 아까운 음식들을 제 손으로 치우면서 허망하고 가슴이 뻥 뚫린 기분이었어요. 겨우겨우 힘을 내서 정리를 다하고 힘이 없어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됐는데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받기 싫었지만 안 받으니까 계속 전화를 해서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아까는 제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어머니한테 손찌검을 하고 그 난장판을 만들고 정말 죄송해요. 나 지금 너랑 이야기할 힘이 없다.
그리고 앞으로 너 보고 싶지 않으니까 둘이 그냥 잘 살아가. 어머니, 지민 씨가 저랑 지금 이혼하자고 난리예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지민 씨 좀 말려주세요. 내가 어떻게 말려? 너희 둘이 알아서 해결해라. 어머니, 이러실 거예요. 애초에 원인 제공자는 어머니잖아요. 또 소리를 지르는 며느리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서 전화기를 손에서 놓칠 정도였어요. 다시 전화기를 귀에 대자 며느리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저도 참지 못하고 안에 있던 말을 다 내뱉었어요. 너, 그때 그 반찬은 왜 쓰레기통에 버렸네? 네 먹기 싫으니까?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는 못 먹는데 그 인간 먹는 꼴을 보고 싶겠어요. 너, 그거 정신병이야. 치료받아라. 음식이 무슨 죄라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정성 들여 만든 것을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 어머니, 다시는 안 그럴게요. 지민 씨 좀 말려주세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저도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들이 왔는지 전화기를 빼앗아 들었어요. 너, 언제 또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이 난리야. 엄마, 그래. 지민아. 엄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죄송해요. 쉬세요. 제가 전화 드릴게요. 그래, 엄마 피곤해서 좀 자야겠다. 그리고 전화를 끝낸데 수화기 너머로 며느리가 발악하는 소리가 또 들려왔습니다. 아들이 걱정되기는 했지만 저는 그날 기운이 다 빠져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 결국 아들은 며느리와 합의 이혼 도장을 찍었다고 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런 꼴 보여드려서. 저기압이 원했어요. 숙려기간 끝나면 이제 완전 남남되는 거예요. 저도 얘가 그런 앤 줄 정말 몰랐어요. 결국에 그렇게 하기로 했니? 잘 생각해보고 결정한 거 맞아? 그러며 그 꼴을 보고 제가 어떻게 얘랑 평생 같이 살겠어요. 자기 집만 배선 갔으니까 이제 더 볼 일 없을 거예요. 그래, 네 결정이 그렇다면 엄마가 뭐라 할 말은 없네. 잘했어. 아들도 고심 끝에 이혼을 한 것이라 생각해서 저는 별다른 말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혼하고 숙려기간에 며느리가 제 반찬 가게를 찾아온 적이 있어요. 얘가 더 말라 비틀어져 있더라고요. 어머니, 저예요. 여긴 웬일이냐? 어머니, 지금 저희 완전히 이혼한 건 아니거든요. 숙려기간이에요. 아시죠? 어머니가 지민 씨한테 잘 좀 말씀해 주세요. 저 이혼하기 싫어요. 너희들이 차에 타 옆에서 결정한 일 아니냐? 나는 관여하고 싶지 않아. 알아서들 해라. 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책임지셔야죠. 또 난리법석을 피우려고 하더라고요. 얼굴을 들이밀며 다가오는데 저는 김치 양념하던 손으로 전 며느리의 얼굴을 밀었습니다. 얘가 정말 미쳤나? 여기까지 와서 행패야. 당장 꺼져. 아, 이게 뭐야? 허츠, 더러. 나는 지민이가 너랑 안 살게 돼서 타이밍이다. 얼른 꺼져. 이년아, 제가 호통을 치자 주변 사람들도 다 쳐다봤습니다. 그걸 인식한 전 며느리는 창피한 건 아는지 그 길로 주저앉아 울더라고요. 첫 인상은 그렇게 좋았던 아이인데 사람이 첫 인상만 봐서는 그 속내를 다 알 수 없는 거더라고요. 지금은 몇 년이 지난 일이지만 그때 그 애의 눈빛과 행패를 부리던 모습을 떠올리면 아직도 심장이 내려앉은 기분입니다. 제 둘째 아들 지민이는 숙려기간도 마치고 결국 전 며느리와 완전히 남남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아들은 저희 집에 자주 와서 저를 위로해주곤 했어요. 저도 아들을 위로해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들이 새로운 여자친구를 진지하게 만나고 있다고 했어요. 전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오래 만나보고 결혼을 할지 말지 결정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미 된 마음으로는 아들이 좋은 여자를 새로 만나서 잘 살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 미친 전 며느리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발 정신 차리고 건강 생각하면서 잘 살기를 바랄 뿐이에요.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하시거나 작은 깨달음을 얻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소중한 분들과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